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오늘은 보수의 장자방입니다. 윤여준 전 장관님 모시고 이 복잡하게 꼬인 전국 어떻게 풀어나갈지 원로의 지혜 들어보겠습니다. 배워보겠습니다. 윤여준 전 장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잘 계시는지요? 네, 뭐 잘했습니다. 네, 항상 웃고 항상 네, 밝은 표정이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너무 좀 어둡습니다.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5주 전이었어요. 6개월 좀 안타깝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 것이 가장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좀 나아지고 있습니까?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네. 제가 이제 지난 6개월을 좀 이렇게 대략 뒤돌아보고 느낀 것은 그 사자성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양마복종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양마복종이요? 복종. 약한 말이 무거운 짐을 졌다. 네. 그런 뜻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능력에 비해서 무거운 책임을 짊어졌다는 뜻이잖아요. 예. 딱 그 사자성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덩치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그 말을 듣고 지금 끄덕끄덕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네.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네. 그런데 야당 지도부는 만나지 않고 여당 지도부 이렇게 만찬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만찬 정치?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은 관저에서 살질 못하다가 네. 그죠? 이제 관저에 들어갔으니까 편하게 저녁 때 여당 의원들 초청할 수 있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여당 의원들을 만찬에 초청한 거라고 어떻게 보면 뭐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죠. 그런데 네. 그게 왜 두드러지게 보이냐면 이제 민주당하고 관계가 아주 안 좋으면서 네. 여당만 만난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앞으로 두고 보시죠. 뭐 또 야당 의원도 초청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안 만나고 싶은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는 안 만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글쎄요, 뭐 많은 사람들도 말하자면 이제 검사 출신으로서 네. 범법자라는 인식이 있으면 만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겠냐 해석을 사람들이 하던데요. 어쨌거나 저는 근데 그게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재명 대표가 대표 되자마자 만났어야 한다. 네. 예, 수사는 검찰이 하는 것이고 예. 대통령은 야당 대표니까 더구나 제1당이잖아요. 원내. 당연히 만나서 협치를 방부하고 하는 걸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던 사람인데 네. 어쨌건 먼저 지나간 일이고요. 지금 봐서는 더 만나기 어렵게 됐죠. 뭐 이제. 아니 지금이라도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와서 만나자니 그게 뭐 모르겠어요. 검찰 수사가 지금 보면 막바지까지 온 것 네. 같지 않습니까? 네네. 네. 뭐 이재명 대표가 뭐 얼마나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진행 상황만 보면 문턱까지 왔다고 사람들이 보는 것 같던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야 더 만날 타이밍이 아니라고 보겠죠. 그렇습니까? 그런데요. 여당 지도부 만찬 전에 네. 윤핵관 4인방 부부 동반으로 만났다. 예, 저도 봤습니다. 기사를. 그건 어떻게 보세요? 뭐 그 의도는 아니었다고 보는데 말하자면 이제 이게 그 윤핵관 이거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개국공신인데. 네. 측근들 개국공신 맞죠? 개국공신에게 관저가 새로 준비가 돼서 입주했으니까 보여주고 싶겠죠. 네, 뭐 또 이게 수고했다고 치하도 하고 뭐 그런 생각으로 한 것 같은데. 그런데요. 네. 근데 그러면 공교롭게 그게 이제 여당 지도부보다 만찬에 앞서는 바람에. 그게 모양이 아주 그렇죠. 볼썽사납게 됐죠. 그리고 그건 여당 지도부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네. 예, 그렇게 정치하는 거 아닌데 그거를 윤 대통령은 미처 생각 못했다 하더라도 저는 주변 참모진들이 왜 그걸 안 말렸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러게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윤핵관이라는 사람들도 대통령님 다른 사람들을 먼저 보십시오. 이럴 때 지금 야당 대표를 먼저 보자고 하는 게 이런 얘기라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윤핵관이라는 분들 지금까지 행동을 봐서는 그럴 분들 같지는 않던데. 그러니까요. 그분들 그 만찬 이후에 그때 무슨 얘기를 했다. 정치 얘기, 당 얘기, 전당대회 얘기 했다는 얘기를 줄줄 읊어요. 나와서. 네. 아마 대통령은 그렇게 안 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요. 비밀리에 우리끼리 밥 한번 먹자 했을 텐데 나와서 내가 친하다. 누군가는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대통령하고 관계가 이렇게 네. 돈독하다는 걸 위세를 부릴 수 있다고 보는 네. 거죠. 바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전당대회 얘기만 나와요. 시기가 네. 언제가 될 것이다. 네. 대통령하고 이 얘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뭐 얘기했을 수 있죠. 뭐 했을 수도 있지만 너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경제 위기에 이태원 참사에 아무것도 해결 안 되는데 당권 가지고 지금 계속 자기네들 자기 공천권 얘기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 그분들한테는 그게 제일 중요한 이슈겠죠. 뭐 문제겠죠. 맞습니다. 정치인들한테는 제일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는 그래도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차피 이게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네. 쉽지는 않아 보여요. 알겠습니다. 네. 도어 스태핑 중단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번 오셨다 이제 가신 사이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 도어 스태핑을 한다고 그럴 때 윤 대통령이 저걸 한다? 너무 전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제 경험으로 봐도 아주 노련하고 화술이 뛰어난 정치인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렇죠.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도 뭐 클린턴 대통령이나 오바마 대통령이 아주 말을 잘하는 대통령으로 유명하지만 거의 도어 스태핑 같은 걸 안 했어요. 네. 아주 드물게 했던 거거든요. 우리는 굉장히 자주 한 것 같지만 사실 아니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걸 매일 하는 한다. 걸 보고 이거는 몰라서 갖는 용기다. 네. 이 위험부담을 몰랐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알고는 절대 못한다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몰라서 부리는 용기인데 저게 얼마나 갈라나 그런 마음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어쨌든 그런 대로 6개월 한 거는 저는 굉장히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보는 거죠. 네. 보는 건데 이왕 6개월까지 했으면 조금 뭐 본인 생각하기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저를 그냥 했어야 돼요. 그래요? 왜냐하면 특히 대통령 본인이 그 도어 스태핑을 굉장히 상징을 부여했어요. 그렇죠. 용산 시대의 상징성을 부여했거든요. 윤석열 정부의 상징이라고 했죠. 근데 자기 상징을 자기가 없애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그건 정치적으로 어리석은 짓이에요. 네. 아무리 힘들고 그렇더라도 위험부담이 있죠. 그렇더라도 6개월 왔으면 앞으로 점점 더 이제 솜씨도 늘 테니까 그걸 했어야 되는데 저는 근데 크게 중단한 게 뭐 MBC 때문이라고 돼 있는데 과연 저게 MBC 때문이냐 속된 표현을 하면 울고 싶을 때 따고 때린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앞으로 어찌해야 됩니까? 도어 스태핑. 뭘요? 도어 스태핑. 이제는 안 한 것처럼 해놨으니까 저걸 또 그대로 하긴 쉽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이 대통령은 언론 접촉을 좀 자주 해서 본인 자신을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요? 예. 국정을 파악하는 것도 노력을 해야 되고 그 국정을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는 것도 훈련을 해야 되고 어떻게 기사의 방향만 주고 기사는 안 주느냐 그것도 훈련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이슈를 덮고 다른 중요한 이슈로 전환하는 거라든지 그런 걸 몸에 익히기 위해서라도 어차피 이제 뭐 최고의 정치인이 됐으니까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떡할지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약식회견 중단으로 이 발언 리스크, 이 윤 대통령의 발언 리스크 줄어들었다.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뭐 수습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안 했으면 편하겠죠. 그러나 그게 정말로 대통령을 위한 방법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12구 참사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런 참사는 막아야겠지만 막지 못했을 경우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매우 중요한데 정치권 국민들을 설득하기에는 많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그 희생자의 유족을 설득하기는 뭐 턱없이 많이 이제 부족했겠죠. 그런데 대통령 입장에서도 고충은 있었다고 봐요. 우선 뭐 참사가 난 이후에 대통령은 일단 뭐 유감 표명을 하고 그 분향소를 매일 찾았죠. 뭐 그건 뭐 나름대로 본인의 애도의 뜻을 표한 거잖아요. 근데 그건 저 잘했다고 보고 다만 지금 왜 공식 사과를 안 하느냐 하는 거 가지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공식 사과는 조사가 끝난 후에 해도 된다. 그런 생각이죠. 그러나 문제는 이제 그 행안부 장관의 거취는 저는 이건 잘못됐다고 보는 사람이고요. 아마 대통령도 율사 출신이고 행안부 장관도
네. 법을 공부한 분이죠. 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이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꼭 사법적 책임만 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법적 책임에 질 이유가 없겠죠. 네. 네? 행안부 장관이. 예. 그러나 정치적 책임, 도의적 책임을 면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바로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도 사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걸 놓치는 바람에 저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됐어요. 네. 아마 이제 사람들 추측은 가장 아끼는 후배라대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사적인 인연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바꾼 거 아니냐라고까지 해석을 하던데 그렇게 했다면 그건 정말 잘못한 거고요. 네. 네. 그게 정치적 부담이 더 될 수도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속보 말씀드립니다. 국회에서 이상민 해임안 보고위원 본회의가 무산됐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진표 의장 월권이자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이상민 해임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가지고 한 달 동안 정치권은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참 답답한 노릇이죠. 지금 국가적인 과제가 산적해 있고 시급한 과제가 그렇게 많은데 우선 지금 민생부터 얼마나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내년엔 더 어려워진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런데 지금 저 문제 가지고 저렇게 장시간 여야가 저러는 걸 보면 전 정말 딱해요. 네네. 걱정됩니다. 금융위기가 온다고 하는데 IMF 네. 겪어본 사람들은 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야당도 원내 제1당으로서 예. 국정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데요. 예, 자기들은 뭐 책임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예.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든지 뭐 결국 대통령이 풀어야 돼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재명 대표가 예. 곧 검찰 수사를 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안 만난다고 하면 뭐 저는 그건 그럴 수 있다고 본다고요. 그렇다면 아니 여야 원내 대표 네. 청와대란다 용산으로 초청해서 네. 대통령이 뭐 오찬을 하든 만찬을 하든 진지하게 얘기를 한다고요. 예? 예. 여야 원내대표하고 네네. 또 국회 상임위원장도 다 여야 위원장들 아닙니까? 네네. 상임위원장들 초청해서 또 당부하는 거죠. 그렇죠. 정기국회 잘 해달라고 네. 그러고 예산안 좀 잘 심사해달라고 그러고. 네. 그거 사실 과거 대통령들은 했던 거예요. 예. 근데 왜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안 만난다고 그런 사람들까지 다 안 만납니까?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대통령이 그런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또 행정부 수반으로서 의회에 대해서 그런 노력을 당연히 해야 돼요. 네. 근데 저는 대통령은 뭐 경험이 없어서 미처 경험이 없어서 생각을 못했다 하더라도 저는 당이고 청와대고 왜 그런 거를 대통령한테 적극적으로 건의를 안 하느냐는 거예요. 뭐 안 하는지 제가 내용은 모르겠으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네. 네. 정치가 마음을 사는 거지 않습니까? 손을 먼저 내밀거나 머리를 숙이면 그러면 손을 잡지 않을 수 없어요. 그 머리를 숙였는데 그 인사를 받아주지 않으면 오히려 국민들이 그러면 근데 그런 노력을 안 합니다. 민주당 상황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전당대회 언제 하는지 그것만 걱정이 지금 누가 대표가 자신들의 전당대회. 네. 네. 한동훈이 당 대표 될 건지 안 될 건지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한동훈 씨가 당 대표를 나온대요? 아니요 그런 얘기는 없는데요. 당 내외에서 이렇게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나와라 아니다 당 대표 나와야 된다 이 얘기 계속. 법무장관 하는 게 무서운 사람들이 많은 모양이군요.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 법무장관 그만두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에서요? 우리 속담에 업어다가 곤장 맞힌단 말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는 네. 건희사랑이라고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이렇게 네. 대표를 하신 분입니다. 네. 그분이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분 정치하던 분인가? 아닙니다. 네. 민주당을 예. 그래 그 대표적인 공약으로는 광화문에 윤석열 동상을 세우겠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동상을 세운다고요? 네네. 그래요? 그러면 표가 나오는 모양이죠? 지금은 그렇죠. 그럴까요? 네. 황교안 전 대표도 국민의힘 당대표 선언했습니다. 가장 먼저. 황교안 대표 과거에 대표를 좀 했던 분이니까. 네. 그렇죠. 저도. 민주당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 턱밑까지 검찰 수사가 왔습니다. 네. 다 그렇게 보대요. 네. 그래서 근데 어제 박영선 전 장관이 이 자리에 나와서 그랬습니까? 네, 민주당의 실제 분당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분당이 네. 된다. 네. 그 왜 분당이 된다고 보는 건가요?
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가 되면 민주당은 분당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작년부터 했었던 분이었고 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비슷하게 되어가고 있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분당을 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러게요. 그거 쉽지 않을 텐데요. 민주당에서. 네.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로 새로운 당을 만든다면 몰라도 네. 지금 저 당이 뭐 친명과 반명으로 분당한다 그러면 어느 쪽인들 국민이 쳐다보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저는 그 현실성 거의 없어 보이는데 모르죠. 뭐 정치 고수가 하신 분 또 민주당 계신 분이 했으니까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네. 저 같은 뭐 그냥 멀리 있는 사람의 상식으로는 가능성이 좀 없어 보이긴 하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의 복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지요? 복귀가 쉬울까요? 그러게요. 저도 쉽진 않아 보이는데요.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이제 특히 젊은 사람들하고 이 얘기를 해보면 이낙연 전 대표의 별명이 미스터 엄중이에요. 예, 그렇죠. 뭘 항상 엄중히 본다는 거죠. 항상 자기 엄숙하고요. 의견은 없고. 네. 예. 그렇게 돼가지고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야당의 지도자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성격이 고와서 그런 거라고 보는데. 네, 그렇습니다. 투사형이 아니라서. 그럼 민주당은 어떻게 갑니까 앞으로? 네? 그거 제가 고민할 일이 아니죠. 아니 고민할 일이 아닌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그래도 정치 고수로서 이렇게 한마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요새는 예민하게 살피지도 않고 또 지금 뭐 민주당의 장래를 예견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네. 그러니까 말을 삼가하는 게 낫겠죠 지금은. 알겠습니다. 자, 민노총 그리고 화물연대 그리고 또 철도노조 여기저기에서 파업 얘기가 나옵니다. 계속 파업이 나오는데 정부에서 대통령실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어디에서도 다 강경 대응만 얘기해요. 네, 이제 특히 아마 이제 대통령은 이제 검사 출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법을 어기느냐 안 어기느냐는 걸 굉장히 중요한 잣대로 예.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과거에도 물론 이제 뭐 이 노조하는 분들이 실정법을 어기면서 수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만 그렇죠. 뭐 그래도 정부가 그 법을 위반했다는 건 지적은 하지만 다 바로 무슨 조치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설득을 하는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뭐 법을 몰라서 그랬던 건 아닐 것이고 이게 법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는 문제의 성격 때문에 그랬다고 보는데 저는 이번에 그걸 보면서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조회가 없으니까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만 대통령이 너무 처음서부터 전면에 나서는 걸 보고 저거는 문제 해결의 방식이 아니다. 저렇게 해놓으면 정부가 다 손발을 묶여버립니다. 그렇죠. 대통령 못해요. 대통령이 가장 강한 발언을 네, 했으면 다른 사람도 다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강대강이 부딪힐 텐데 네. 지금 경제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 마당에 노조가 더 쉽게 물러서겠습니까? 네. 그 국가 경제를 어떡하냐고요. 그러니까요. 국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부 출범 7개월 차 됐습니다. 이제는 좀 정치를 복원하고 국민들한테 비전을 보여줄 때가 됐는데요. 아직은 안 보여주고 꽁꽁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거는 좀 고쳐라. 이거는 좀 해결해야 된다. 좀 재언 좀 부탁드립니다. 근데 지금 재언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글쎄요. 그 대통령이 되고자 했던 생각을 미리 했던 분이 아니라서 충분한 준비 없이 이제 취임을 했다는 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선거 운동 기간이라는 게 있었고 인수위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은 그런 쪽에 시간을 뺏기더라도 철저한 준비를 시켜서 그죠? 취임하고 난 다음에는 국정 과제를 제시하고 순차적으로 중요도에 따라서 추진하고 하는 걸 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보면 그런 건 안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내년 해가 바뀌고 나면 지금 내각 가지고 국정 끌고 가기 쉽지 않아 보이고 네. 또 그때까지도 대통령이 막 전면에 나서 다 할런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현명한 생각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년 들어가서 상당히 많은 인사 개편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지금 나름대로 준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해서 진용을 좀 제대로 짜놓고 나서 네. 국정의 우선순위도 정하고 하는 걸 빨리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국민을 설득해야 되는데 네. 지금은 전혀 그게 없어요. 그렇죠.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카드가. 네. 그러니까 국민의 역량을 모을 방법이 없어요. 예. 그 지지도가 계속 지금 30% 초반을 가다가 네. 뭐 요 며칠 사이에 30대 후반이 나왔다고 해서 그런 그 네. 조사도 있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여론조사 전문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그 해석은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이 화물노조 이 강공에 대한 보수 세력의 뭐 결집. 예, 결집 뭐 네. 이런 게 있어서 잠깐 올라가는 거 아니겠느냐. 예. 그런데 언제까지 이런 지지부진한 지지율로 그리고 국민과의 이렇게 소통 없는 이렇게 행보를 보일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내년에 들어가서는 대통령도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거예요. 예. 이런 상태로 6개월 보낸 지금까지 6개월 보낸 것처럼 내년에 가서도 가면 엄청난 게 힘들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되죠. 네. 큰일 나죠. 나라가 우선 어지러워지고. 그러면 국민의힘이 좀 약간 다른 선택을 하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총선을 앞두고 그렇죠. 있으니까 우선 국민의힘이 제일 먼저 동요를 한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항상 과거에도 그랬으니까요. 네. 분당까지는 어렵. 분당이 할 용기가 있지는 않을 거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제가 몰고 가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윤여준 전 장관님이었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